시다. 자, 반갑습니다. 인사 받아야지, 우리. 예, 그렇게, 이제, 자. 봅시다. 여기에, 463페이지, 보죠. 자,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자, 일단, 상가 건물 임대차 보법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된다? 자, 적용 범위는 일단 두 가지였죠? 사업자 등록 신청 대상. 자, 사업자 등록 신청 대상 임대차만 적용된다.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 신청 대상 임대차만 적용되고 사업자 등록 신청 대상이 아닌 임대차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뭐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종친회, 동문회 사무실, 종교, 교회 같은 거 이렇게 임대차만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또 하나 일정 규모. 자, 일정 규모 이하의 보증금에만 적용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일정 규모 이하의 보증금에 적용하는데, 자, 일단은 지역이 서울, 그 다음에 또 과밀, 그 다음에 광역, 그 다음에 또 그 밖의 지역, 이렇게 나옵니다. 자, 특히 여러분들 조심할 것은 과밀에 뭐가 들어가 있다? 예, 부산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 꼭 여러분들 좀 기억해 놓으시고, 자, 그럼 서울은 얼마 이하? 9억 이하에 적용되고, 과밀은요? 6억 9천만 원 이하에 적용됩니다. 광역시는요? 예, 5억, 그 다음에 4천만 원 이하에 적용되고, 그 밖의 지역은, 자, 3억 7천만 원 이하에 적용된다 그랬죠. 요 이하에만 적용되고, 자, 요거를 금액을 어떻게 하면,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여러분들 전화번호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요? 9695437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보증금 규모는 그냥 보증금이 아니라 환산된 보증금이라고 했어요. 자, 환산된 보증금. 자, 어떻게 되죠? 자, 보증금 더하기, 자,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얼마? 100이 적용된다라고 했었죠. 근데 이 상가보법에서는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이 규모를 초과한다 하더라도 일정 규정은, 몇 가지 규정은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제가 목에서 수험 문제 2번 나왔던 부분입니다. 여러분 463페이지에 보면 뭐가 있죠? 자, 대항력, 그 다음에 또 계약갱신 요구, 권리금, 3기 참여 연체했을 때 해지, 표준계약서. 요까지. 그 뒤에 것은 보지 마세요. 그 뒤에 것은 그렇게 안 봐도 됩니다. 요 5가지는 어떻게 된다? 5가지는 이 보증금 규모가 초과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적용된다. 자, 나중에 기출문제 한번 풀어볼 기회 있을 거예요. 이 관련된 부분.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를 한번 나중에 한번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적용 범위를 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 465페이지 보세요. 460페이지. 자, 뭐, 그 외에도 당연히 주택과 마찬가지로 일시사유임대차 적용 안 되겠죠. 깔세. 제가 깔세 얘기를 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법인은 당연히 적용되고, 자, 이제 존속기간의 보장. 자,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1년으로 본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결국은, 자, 보호되는 기간은 몇 년? 예, 1년. 자, 그러니까 주택은 몇 년이었죠? 2년이었죠.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관련된 부분 요구와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 요약집은 주임법과 상임법을 같이 나눴어요. 그래서 같은 시간대 공부를 같이 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야지만 주임법을 갖다 공부하고 상임법을 바로 다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럼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기가 아마 좋을 거예요, 아마. 자, 그러면 이제 계약갱신 요구 부분 있죠. 계약갱신 요구.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이 있었을 겁니다. 그거랑 이거랑 거의 똑같아요. 차이점 있는 걸 한번 보도록 하면, 자, 일단은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어떻게 된다? 자, 임대차 기간 만료되기 6개월에서 1개월. 자, 6개월에서 1개월 사이 이렇게 됩니다. 주택이 어떻게 됐죠? 기억나세요? 6개월에서 2개월 이렇게 됐죠. 주택은 6개월에서 2개월,
상가는 6개월에서 1개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절 사유들이 있었죠? 거절 사유를 보면 주택과 아주 똑같은데 딱 2개에서 차이가 납니다. 자, 일단 몇 개 차이면 연체? 3기. 자, 3개 차임을 연체하게 되면 주택은요? 2기였죠. 자, 그 다음에 또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별 임대차인 경우, 그 다음에 서로 합의. 자, 서로 합의하여, 자, 그 밑줄 쳐놓았죠. 주택과 같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 보상 제공, 그 다음에 또 임차인 임대에 동의 없이 목적 건물 전부돈 일부 전대, 그 다음에 건물 전부돈 일부를 고의나 뭐예요? 중대한 과실로 파손, 중대한 밑줄 쳐놓으라 했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임차인 건물의 전부돈 일부가 멸실해서 목적 달성할 수 없을 때, 자, 전부돈은 대부분, 대부분에 대한 밑줄 치라고 그랬어요. 다 주택과 똑같습니다. 자, 철거나 재건축에서 필요한 경우, 뭐, 거기에는 미리 고지한 거, 안전사고 우려 있는 거, 그 다음에 또 다른 법에서, 재건축 이루어지는 경우, 뭐 이런 것들이 예외적인 부분이 있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저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고가 있는 경우 있겠죠. 자, 지금 저번 주에 배웠던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지금 배우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차이점이 딱 하나 보여요. 뭐가 보여요? 2기, 3기. 보이죠? 자, 근데 제가 차이점이 2개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 차이점이 더 있어요. 뭘까요? 지금 2기, 3기고 차이점이 있고, 보이는 건 지금 하나 보입니다. 근데 차이점이 하나 더 있어요. 뭘까요? 임대인이, 직접,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엔 이런 게 있죠?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려고 할 때, 이때 거절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상가에는 그 규정이 없죠. 그래서 그거에 있어서의 차이점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 조심을 하셔야지만 되고요. 자, 이제 거절 사유 중에서 2가지 차이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466페이지 보세요. 거기 보니까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몇 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몇 년이에요? 10년. 주택이 어떻게 됐죠? 1회 나요. 자, 주택은 한 번만입니다. 자, 기간을 생각하지 말고 주택은 한 번만이죠. 한 번만. 자, 그래서 그거는 이제 조심을 해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또 자, 이렇게 해서 갱신하면 종전과 동일하게 임대차한 것으로 보게 되고요. 증액 제한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묵시적 갱신은 똑같이 뭐와 똑같다? 주택과 같습니다. 자, 근데 거기서 여러분들 차이점 나는 거, 해지 통보할 수 있는 기간이 좀 달라요. 주택은 6개월에서 2개월이었죠. 예. 자, 차이점들을 여러분들 좀 구분해 놓고 넘어가야 돼요. 주택은 6개월에서 2개월인데 상가는 어떻게 돼요? 6개월에서 1개월. 자, 그거만 차이가 날 뿐 똑같습니다. 자, 그거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이제 나머지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똑같아요. 아주 똑같습니다. 그 차이만 있을 뿐. 자, 그 다음엔 467페이지 보면 대항력. 자, 대항력은 어떻게 되죠? 대항력 뜻이 뭐예요?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대항력이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대한 개념을 모르면 오늘 경매를 못해요. 경매 권리 분석 못합니다. 자, 대항력이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다 라는 것이고,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대항 요건이 어떻게 돼요? 인도와 주민등록 점유신고 이렇겠죠. 자, 제가 지금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거 민법이에요. 1, 2차 동차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가 중개사법 공부하지 말라고 그랬지만 이거는 공부해 줘야 돼요. 이거는. 자, 민법이라서. 자, 일단은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인데 상가는 어떻게 된다? 인도와 사업자 등록 신청. 자, 대항 요건만 다르고 효력은 똑같습니다. 다음날 0시부터. 이 사업자 등록 신청은 공시의 기능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주택과 상가가 거의 똑같다. 효력 똑같다. 다만 자, 주택은 인도와 전입신고인데 상가는 어떻게 한다? 인도와 주민등록 사업자 등록 신청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런 차이점들 구분해 보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봅니다. 보증금의 횟수.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확정 일자 이내에 의한 우선 변제. 자, 468페이지에 우선 변제 확정 일자를 받으면, 자, 주택임대차보호법 공부한 거 잘 보세요. 확정 일자를 받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나보다 뒷순위보다 먼저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랬죠. 자, 나보다 뒷순위보다 먼저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즉, 뭐가 생긴다? 순위가 확정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주택과 상가의 확정일자 효력은 똑같아요. 아주 똑같습니다. 다만 딱 하나가 차이점. 확정일자 받는 곳. 그것만 차이점 있죠. 자, 주택은 어떻게 돼요? 주택은 어디서 받아요? 동사무소라든가 법원등기소라든가 공증사무소라든가 부여기관이 많죠. 근데 상가는 어떻게 돼요? 상가는 세무서. 자,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만 구분을 해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최우선 변제. 자, 소액 보증금의 우선 변제입니다. 소액 보증금에 의한 우선 변제 이렇게 되죠.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상가임대차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게 되는데요. 자, 이거는 일명 뭐라 한다? 최우선 변제라고 표현한다라고 했었죠. 최우선 변제. 자, 그러면 이거를 받기 위해서는 뭘 갖춰야 된다? 대항력을 갖춰야 되고요. 그런데 뭐는 안 받아도 된다? 네, 확정일자는 안 받아도 된다. 뭐 이거까지는 여러분들이 일단은 주택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역을 볼까요? 서울, 그 다음에 과밀, 그 다음에 광역, 그 다음에 그 밖에 지역 있습니다. 지역을 잘 보세요. 지역을 보면 과밀, 요거 부산이 있든가요, 없든가요? 부산. 자, 여기 적용 범위에는 어떻게 돼요? 부산이 있었죠. 근데 여기 최우선 변제 대상에는 과밀에 부산이 있었다, 없었다? 없다. 이거는 결국은 자, 광역시에만 들어가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과밀에 여기 부산이 있지만 여기 부산이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 놓으시고, 그 외에도 지역을 보면 광역시에는 안산, 용인, 김포, 광주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최우선 변제. 자, 그러면 이제 얼마 이하에 얼마예요? 서울은 얼마예요? 6,500만 원 이하의 보증 얼마를요? 2,200만 원을. 과밀역자권역은 5,500만 원 이하의 보증 얼마를요? 1,900만 원을. 광역시는 요거는 3,800만 원 이하 보증 얼마를요? 1,300만 원을. 그 다음에 그 밖의 지역은 3,000만 원 이하의 보증금 얼마를요? 1,000만 원을 가장 먼저 변제를 해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건물 가격에, 자, 주택도 똑같아요. 건물 가격에 얼마 가지고 변제해 준다 그랬죠? 2분의 1. 자, 주택도 주택 가격에 2분의 1 가지고 변제해 준다 그랬죠. 자, 그래서 요거 여러분 일단 체크를 해 놓는데, 자, 여기에 이 보증금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는 환산 보증금이 적용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자, 요거는 뭐가 적용된다? 환산이 적용된다. 자, 보증금 더하기 월차임 곱하기 100. 이게 적용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이게 어떻게 돼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요번에 적용이 돼야 안 돼요? 환산이 안 됐죠? 그러니까 주택은 환산이 적용 안 됐습니다. 그런데 상가는 이 보증금 더하기 월차임 곱하기 100이 적용되는 거예요. 왜 상가가 적용되죠? 상가는 어떻게 돼요? 상가는 뭐가 중심이 되니까? 그것까지 갖고 오세요. 월세가 중심이 되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환산보증금이 적용된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까지 하면 대략적으로 이제 중요한 부분은 다 나갔네요. 자, 여러분 471페이지 보세요. 이제 주택
주택에는 없는 내용이 나옵니다. 권리금. 자, 권리금은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권리금은 일반적 상식에서 권리금은 누가 누구에게 지급하는 거예요? 자, 새로운 들어오는 임차인이 나가는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는 거죠. 일반적인 개념이었죠. 자, 거기에 권리금 개념 보세요.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하는 자 또는 하려는 자가 쭈루루 밑에 거래처, 신용, 영업성, 노하우 개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줄 거기 이용대가로서 누구에게 지급하는 거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밑줄 쳐놓고 기억해야 돼요. 누구에게 지급하는 거? 임대인, 임차인에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권리금은 들어오는 임차인이 나가는 임차인에게 권리금 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권리금 개념에서는 누구한테도 줄 수 있는 게 권리금이에요. 예, 임대인에게도. 그럼 제가 이거 1월 달에는 권리금 강의를 아마 안 했겠다. 여러분들 혹시 바닥 권리금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바닥 권리금. 자, 임대인이 상가를 예를 들어서 분양을 받습니다. 이 상가가 아주 위치가 좋아요. 이럴 때, 자, 여러분들 아파트 상가 같은 거 있죠? 아파트 단지 내 상가, 그 아파트 입구에 보면 단지 내 상가 있죠? 위치가 아주 좋아요. 자, 여러분들 위치가 아주 좋을 때, 이때 가장 먼저 그 자리에 들어오는 업종이 뭘까요? 네, 부동산. 하나 더 있어요. 부동산도 최고로 가장 먼저 들어오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편의점이에요. 편의점도 부동산 못지않게 위치 상당히 중요하게 잡습니다. 그러면 그 아주 칸칸 그 자리에 지금 너도 나도 들어가려고 그러죠? 그때 임대인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횡해요. 그런데 이 자리가 워낙 좋으니까 돈 내고 들어와. 이게 바로 뭐냐면 바닥 권리금입니다. 그러니까 이 권리금은 결국 누가 받을 수도 있다? 임대인이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권리금 개념에는 누구도 나온다? 임대인도 나온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권리금 계약이 있습니다. 권리금 계약. 자,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자,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가 누구에게요? 임차인에게. 자, 임차인에게 여기 임대인이 있어 없어요? 자, 그러니까 권리금 개념에는 임대인이 있는데 권리금 계약에는 임대인이 없다. 이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권리금 방해 금지. 자,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자, 시점 잘 보세요. 6개월 전부터 언제까지예요? 종료 시까지입니다.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자, 지급할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방해 금지 규정이 있어요. 다만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된다면 그러지 않냐다 방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좀 불합리하죠. 예를 들어 3개차 연체했다면 어떻게 돼요? 방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어쨌든 그렇다 치고, 자, 그럼 방해하는 게 뭐냐? 자, 제가 부르는 거를, 자, 읽는 것을 밑줄 쳐놓으세요. 자,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여기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밑줄. 그 다음에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밑줄,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자, 그 다음에 또 나번에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그 뒤쪽으로 있죠? 제가 부르는 것만 밑줄 쳐서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두 번째 줄이에요. 그 다번에 두 번째 줄,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그 다음에 라번에 보면, 자, 임차인이 추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와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자, 이제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요것만 밑줄 쳐줍니다. 자, 그럼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자, 지금 이 방해하는 행위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누가요? 임대인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또 권리금 지급을 못하게 하는 행위.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할래 말고 말래 말하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또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이런 행위를 금지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보면 이런 문구가 있어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이렇게 나옵니다.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딱 나오는데 그럼 결국 이 신규 임차인을 누가 데리고 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임차인이 되는 거죠. 근데 현실을 보세요. 누가 데리고 와요? 새로운 임차인을 누가 데리고 오죠? 부동산에서 데리고 오죠. 지금 이 권리금을 만든 사람들은 옛날 생각을 한 거예요. 중개라는 개념이 완전히 빠졌습니다. 빠지고 여러분들이 옛날에는요. 상가 임대차 할 때 내가 나갈 때요. 내 아는 사람 데리고 와요. 내 아는 사람 데리고 오는데 그렇게 해서 임대차 하거든요. 이렇게 아는 사람 데리고 와서 집어넣고 그 다음에 나 나가고 이 개념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이 권리금을 만들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지금은 개업중개사가 다 알선하고 중개주죠. 그래서 이게 앞뒤가 짝이 안 맞아 버립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와요. 자, 밑에 어떻게 나오느냐 보죠. 밑에 보니까 자,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일단은 방해해서는 안 되는데 근데 예외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거절할 수 있거든요. 그 밑에 보세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가 보증금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얘가 보증금 차임이나 이걸 지급할 자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죠. 또 두 번째는 임차인에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 봅시다. 이런 것들은 케이스를 보면 이건 아주 상당히 자의적이죠.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 보통 이런 시장이나 상가 같은 경우는 그 동네에서 아는 사람이 그렇게 들어온다는 전제권 안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난 거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시장이 어딨나? 아, 우남시장이네. 자, 여기 우남시장 있죠. 우남시장에 보면 여기 상가 있던 사람이 저쪽으로 옮겨가서 또 할 수도 있죠. 그때는 소문날 수 있어요. 얘는 맨날 월세 못 내고 있다. 이런 거 소문날 수 있는데 임차인을 개업중개사가 데리고 오는 형태라면 이렇게 판단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직접 데리고 오는 형태에서 나오는 부분이라서 이렇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대차 목적인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어떻게 돼요?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이건 임대인 임차인 다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누가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에요?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 체결하고 권리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러면 임차인이 들어오면 권리금 받았는데 임대인이 들어오면 권리금 이게 좀 그렇죠. 이게. 어쨌든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죠. 자, 이렇게 해서 방해하는 행위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그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손해배상은 그 기준을 한번 보세요.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이던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높은 거 낮은 것을 넘지 못한다 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내가 이 가게, 이 점포에 들어올 때 권리금 5천만 원을 주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가려고 그래요, 지금. 한 몇 년 장사하다가 나가려고 그러는데, 권리금 5천 원 주고 들어왔으니까 그 본전 이상 뽑아야죠. 그래서 1억을 받고 나가려고 그럽니다. 대충 이제 무슨 얘기인지 대충 이해하셨죠? 자, 그럼 여기서 보세요.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권리금은 어떻게 돼요?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권리금은 1억. 그 다음에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은 5천. 근데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5천이라고 하지만 사실 5천은 아니에요. 이거는 계약 체결 당시의 권리금이죠. 들어올 때. 종료 당시 권리금은 이걸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감정평가를 해서 평가된 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요렇다라는 것만 일단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는 몇 년 이내 해줘야 돼요? 3년 이내 해줘야 된다. 자, 손해배상 청구는 3년 이내 해줘야지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보 제공. 자, 그 473페이지 또 희한한 내용이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추산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 의무, 이행, 의사, 능력에 관해서 정보 제공해야 된다. 어떻게 알아요? 부동산에서 데리고, 부동산에서 지금 데리고 오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게. 지금 희한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표준관리금 계약서 보세요. 표준관리금 계약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되는 자의 권리금 계약 체결을 위한 표준 권리금 계약서를 정해서 권장할 수 있다. 자, 권리금 계약서입니다. 이거는 누구와 협의해요? 자, 잘 보세요.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안 됩니다. 누가? 국장이 누가 협의? 법무부 장관과 협의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리고 권리금 평가 기준을 고시합니다. 권리금 평가 기준 누가? 국장. 권리금 나오면 무조건 국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권리금 적용 제외.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 권리금 적용 일단 안 된다. 백화점이나 이런 것들이에요. 자, 다만 전통시장은 제외되고요. 국공유 재산들 권리금 적용 안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은 주택임대처벌법과 토지한택에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건너뛰고, 자, 여러분들 교재 475페이지를 보세요.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 자,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475페이지. 상가도 증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증액 제한이 있습니다. 얼마로 제한된다? 5%. 요거만 일단 기억하면 돼요. 주택 몇 프로예요? 5%. 상가 5%. 요거 구분을 해 놓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76페이지 보세요. 자,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 있습니다.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하는 경우에 전환되는 금액에 자, 연 1할 2푼. 1할 2푼이면 어떻게 되죠? 12%. 그 다음에 또 기준금리에 얼마를 곱해요? 4.5를 곱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번 주에 배웠던 주택 한번 보죠. 주택은 어떻게 되죠? 주택은 연 10%. 예, 연 10%. 그 다음에 기준금리에 몇 프로를? 이거 민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거 배우는 거. 기준금리에 몇 프로를? 2%를 더하는 거죠. 자, 요렇게 구분하면 됩니다.